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나 또래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보이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물과 함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람에게 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혈압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셀럽 장래혁입니다. 반려동물의 동그란 눈과 촉촉한 코를 바라보고 부드러운 털을 만지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반려동물과 살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 미국과 캐나다 등 4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조기 사망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면 사망률이 31%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브레인셀럽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교감하는 뇌, 나를 치유하는 작은 솜방망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로 많은 심리 상담 방법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 상담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감을 통해 동물을 치유하는 사람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교감을 통해 인간의 치유를 돕는 동물이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셀럽은 동물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시는 동물매개치료연구소 박은영 소장님이십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초로 셀럽에 출연한 반려견인데요. 동물 매개 치료,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동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적 접근인데요. 내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제공을 통해서 사람의 그 심리적 안정과 신체 발달을 돕고 또한 삶의 질 향상, 사회 적응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주는 영역으로서 보완 대체 의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시설이나 독거노인분들의 그 동물과 함께하는 치매, 신체 재활,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나 학업, 또래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보이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육원이나 대안학교 등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이 동물 매개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진료, 법정 증언처럼 아동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는 접근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동물 매개 치료가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건가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고요.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역할이 성취감과 함께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도록 연습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동물을 돌보는 경험은 또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감 향상하고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또 회복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한 함께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신체 활동 기회, 또 이런 정서적인 영향으로 인한 그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실제로 그 병원 방문율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물과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내담자로 하여금 외부 환경을 안전하게 느끼게 또 자존감을 회복하게 돕고 불안과 우울을
또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는데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활동 자체가 자연스럽게 대소근육 사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내담자의 운동 기술을 향상하고 활동을 증가시키고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게 돕는 이런 의미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하면 사실 좀 생소한 직업일 텐데 우리 박원영 소장님은 어떻게 이 동물 매개 치료라는 분야를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가까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만났던 그 제 은사님 이용구 교수님과의 만남이 동물 매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동물 매개 치료하면서 조금 더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희 큰아이들에게는 좀 엄격한 보호자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물 매개 치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르고 좋은 환경을 줘야겠다는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치료도우미견으로서 함께 일하는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반려견이다 보니까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동물이라는 공통 관심사도 나누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일단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편안해졌지만 동물이 함께하는 환경 자체가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좀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갖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소개하실 때 동물 매개 치료가 보완 대체 의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치료법인지 궁금하네요. 서천재단 그 은혜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치료가 12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그 소아암병동에서도 치료도우미견과 햄스터를 활용해서 동물 매개 활동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고요. 이 동물 매개 치료는 PTSD를 경험한 내담자분들의 특성상 아무래도 치료자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종료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 동물은 이렇게 내담자들이 방어적인 모습을 좀 덜 보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적 접근에서도 의미 있는 그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이렇게 보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옥시토신 이 분비량이 실제로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동물 매개 치료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이런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내담자의 그 혈압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좀 높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정서적인 안정을 이어지게 하고 있죠. 동물도 사람과 교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해주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웃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이렇게 웃음 증가, 몸을 사용하고 햇볕을 쬐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들이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서 내담자의 그 삶의 의욕에 그 영향을 주는 그 도파민 분비를 또 도와주고요. 또 우울에 영향을 주는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또 감소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있죠. 네, 우리 박은영 동물 매개 치료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네, 마침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6개월간 활동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성인 장애인분들이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해주고 내가 만져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줬을 때 또 즐겁게 수용해주는 반응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안 무서워요. 아쉬워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동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나들이도 못하고 이제 체험학습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동물 매개 치료를 진행하면서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또 안정도 찾았고 이제 강아지들이랑 같이 놀면서 굉장히 밝아진 점이 진짜 많아요. 심리 상담을 도와주는 이 강아지들 너무나 상당히 프로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귀엽네요. 이 동물 매개 치료를 하는 돕는 동물이 특별한 종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개 외에도 고양이, 말, 또 새, 햄스터, 곤충 등 다양한 동물들이 활용되어 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람과의 교감 능력,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 동물 역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개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개는 이동이 또 용이하고요. 또 사람과 함께한 역사가 긴 동물로서 사실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개가 그 사람의 얼굴 근육을 똑같이 따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또 진화한 종이라고 보고될 정도로 사람과 깊은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요. 또한 그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동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좀 과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동물의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동물 매개치료사 자격이 필요한데요. 동물 매개치료사로 활동하거나 또 정기적인 자격 갱신을 위해서도 인증 절차를 거친 치료도우미견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도우미견들은 2년에 한 번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 및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수의학적인 점검, 또 낯선 환경에서의 사회성, 기본적인 기술 트레이닝, 다양한 자극 상황 속에서의 집중력과 안정성 등을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리트리버처럼 주로 활용되는 견종이 좀 제한적인 편이었는데 점차 이제 부모견의 성향 및 개체 성향에 따른 선별이 좀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보호자인 동물 매개 치료사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제 기르느냐 이게 좀 주요 안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해 외에도 사람의 심리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또 임상 실습 또 트레이닝 실습을 통해서 임상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민간 자격을 보유한 교육기관이나 대학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브레인셀럽 최초로 출연한 반려견인데 이 춘배도 치료도우미 자격증이 있는 친구인가요? 아직은 춘배는 그 예비 치료 도우미견이고요. 저처럼 이제 경력이 이제 많은 그 전문가 치료사분들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예비 치료 도우미견들을 데리고 임상 현장에서 치료 도우미견이 다양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과정들 실습을 시키기도 해요. 아무래도 저희 인터뷰 중에 계속 춘배가 돌아다니고 여기 지금 촬영하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계속 관심 표현하는 게 치료 도우미견으로서 너무 좋은 자질인데 산만함이 좀 보이죠. 아기와 같이 울고 떼쓰거나 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춘배랑 놀다가 춘배가 이 친구 발을 밟은 거예요. 근데 사실 10kg만 돼도 굉장히 아픈데 35kg니까 너무너무 아팠겠죠. 근데 화가 나는데 선생님 앞이라 화는 못 내겠고 어떻게 하지? 이 친구가 썼던 방법은 일부러 먹을 걸 멀리 던져요. 그러면 화가 나서 절로 가!
오지 마. 그리고 소형견만 예뻐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란 듯이. 근데 춘배는 눈치를 못 채요. 누나가 간식을 멀리 던져줬네. 아싸 신난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한 20분 정도 계속되면서 아이는 동물에게 화를 분명히 내곤 있지만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즐겁게 놀이한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아이가 좀 화를 풀어내고 치료 후반에는 오히려 춘배랑 진심으로 즐겁게 노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여기서 너무 의미 있는 거는 아이가 안전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시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저는 춘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엄청 매력 있어요. 네네. 진짜로. 지금 이게 사람과 동물이 사실 함께 시너지를 내는 상담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맨투맨 상담법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과 하는 심리 상담, 그리고 동물을 매개로 하는 심리 상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까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치료 기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담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자기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공통 관심사를 제공하고 또 긴장감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치료자의 그 관계 형성을 좀 원활하게 돕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좀 관점인데 저희가 이제 동물을 매개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 치료 도우미도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어떤 감정의 정화나 좀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생명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영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 복지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개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주더라도 단순히 얘네가 좋아할 만한 뼈 장난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씻고 싶은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씻고 냄새 맡고 뛰어다니고 산책하고 또한 다른 그 동배 그 견종들하고도 즐겁게 놀이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 또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는 거네요, 또. 얘네가 행복해야 그렇죠. 확실히 그 임상 현장에서 이 친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저희가 교육할 때 학습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 특별한 기억에 남으시는 치료 사례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래 관계 어려움으로 자살 시도를 보이던 그 15세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병원이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회복되지도 않았고 대인관계 어려움도 있지만 현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는데 몇 해기 만에 스스로 산책 활동을 하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치료도우미견하고 산책을 통해서 한 2개월 만에 4kg가 늘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학업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엄마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검정고시 결과 서울에서 상위 1% 성적을 내는 이런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3년 전에 연구소를 오픈했을 때 마침 저희 그 치료도우미견들이 데뷔 10주년 그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기관 그 내담자분들, 보호자분들하고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이제 기념 파티를 연다고 이제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으신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잖아요. 1,500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라고 하는데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로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그 동물이 사람의 정서적 측면에 도움이 된다. 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반려동물 좀 키웠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동물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동물은 소리 내기보다 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동물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미 불안을 경험했거나 스트레스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동물들도 또 나이가 드는 건 아시죠? 네. 늘 그 사랑스럽기만 할 것 같던 그 외모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동물들이 또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던 나이가 들던
우리 역시 그 소중한 생명으로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가족으로서 책임져 주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그런 반려동물과의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되고 반려동물 역시 인간을 통해 치유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교감할 때 동물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소통도 보다 더 깊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셀럽 교감하는 뇌 이번 편에서는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박은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배도 안녕. 안녕.